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 투자 초보자들을 위한 투자 상식 시간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김 기자님도 해외 주식 투자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아마존을 한번 투자해볼까 봤는데 제가 네. 잘못 본지는 모르겠는데 주당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요, 아, 네. 단념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예, 가격이 높습니다. 요즘은 이제 해외 주식 투자가 예전보다는 많이 음, 쉬워졌어요. 국내 주식을 매매하듯 모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증권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지만 사실 좀 너무 까다로운 방법이고요.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증권사 지점을 방문을 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요즘은 비대면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 계좌 개설을 하면은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하고 이제 모바일 앱에서 해외 주식 투자하기를 선택하면 해외 투자 신청 약관이 나오고 여기에 동의를 하면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거래 수수료를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근 국내 주식 투자는 수수료가 매우 낮은 편이에요. 거의 수수료 무료 이렇게 이벤트도 많이 음, 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 국내 주식 수수료를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 국내 주식 투자 수수료 0원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가 0원이라는 의미예요. 주식 음, 매매를 할 때는 이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총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증권사 수수료, 그리고 유관기관 수수료, 그리고 제세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증권사 수수료가 0원이라는 의미고요. 유관기관 수수료와 제세금은 내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체 수수료가 0원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한국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업협회 등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얘기를 하고요. 0.003에서 0.006% 정도로 소액이긴 해요. 굉장히 소액이네요. 그쵸? 굉장히 소액이죠.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쓰기는 합니다. 제세금은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내는 세금으로 거래 금액의 0.25%입니다. 다시 해외 주식 수수료로 넘어가 볼게요. 국내 주식 수수료에 비해 해외 주식 수수료는 낮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듯이 이제 해외 주식을 단기 투자하다 보면 예상보다 수수료가 높아져서 수익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건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가 연계돼서 이 두 곳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증권사 거래 수수료를 두 번 지급하는 셈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높게 됩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투자는 주식 수수료뿐 아니라 환전 수수료도 고려해야 해요. 이 때문에 증권사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수수료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김 기자님은 증권사 선택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이번에 카카오톡에서 이게 푸시가 와가지고 모바일로 가입을 해서 좀 보고 있긴 하는데 네. 그냥 뭐 이게 별 의미 없이 가입을 해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다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약간 예, 이벤트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이제 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에서 증권사마다 수수료율을 정해져 있고요. 또 최소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최소 수수료는 증권사에 따라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수수료율에 따라 거래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또 정해지기도 하는데
이 수수료가 최소 수수료보다 작으면 최소 수수료를 내게 되는 것이고 최소 수수료보다 높으면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 규모로 거래를 하고 최소 수수료가 $10 그리고 수수료율이 0.1%인 경우를 볼게요. 이때는 수수료율 0.1%에 해당하는 $0.1를 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수료 $10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주식 매매를 하려는 분들은 최소 수수료가 가급적 없는 곳을 선택을 해야 돼요. 최소 수수료가 있다 보면은 아무리 이제 적은 금액을 거래를 하더라도 이 수수료율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최소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최근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소 수수료를 폐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정책은 이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선택하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수수료 중에서 이제 SEC fee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매도할 때만 내게 되고 이 세율은 1년에 한 차례에서 이제 3차례 정도 바뀌는데 이것도 매우 소액이긴 합니다. 거래 금액의 0.001에서 0.002% 정도 됩니다. 해외 주식을 살 때는 원화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통화로 살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을 살 때는 달러로, 일본 주식을 살 때는 엔화로 사게 되죠. 증권사마다 이 이제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투자자가 따로 환전을 하지 않아도 주식을 매수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환전해주는 그런 자동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투자자가 미리 환전을 해놓고 환전된 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환전을 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도 있고요. 이걸 내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우대 환율 이벤트를 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대신증권이랑 키움증권에서 환율 우대 이벤트랑 수수료 이벤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 주식 증권 계좌를 개설을 했으면 또 몇 가지 살펴봐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식 거래가 가능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해외 주식 거래도 국가마다 거래 가능한 시간이 다 달라요. 주식시장이 개장했을 때 거래를 해야 합니다. 밤에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렇죠.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밤에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1시 반부터 오전 6시까지예요. 완전 우리랑 반대죠. 그러니까. 예. 대신 이제 홍콩이랑 중국은 우리랑 비슷하긴 합니다. 홍콩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중국 상하이와 선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중국과 홍콩은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투자를 할 수 없고요. 중국은 이렇게 좀 비교적 투자하기 쉬운 그런 시간대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약 주문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하는 수량과 거래 가격을 미리 입력을 하면은 개장이 이제 한 후에 거래가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처럼 실시간 대응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뭐 단기 투자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다면 아마 밤을 새셔야 할 겁니다. 그러게요. 또 국가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소 거래 수량이 있고 하한가와 상한가가 국가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최소 거래 수량이 1주, 한 주 단위이지만 국가에 따라서 1주, 10주, 100주 등 다 다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해외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투자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제 앞서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벳이나 애플, 아마존과 같은 종목은 한 주당 100에선 1000달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죠. 또 상한가와 하한가는 우리나라에서는 30%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는 이 제한이 없어요. 상한가와 하한가 제한이 없으면 그만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지만 리스크도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이 해외 주식은 실시간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해외 주식은 15분에서 20분 지연된 시간에 시세가 이제 그 모바일 앱이나 HTS로 시세가 나와요. 국내 증권사 앱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의 가격이 15분 이전의 가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몰랐네요. 네. 만약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러한 시세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증권사의 유료 서비스예요. 유료 서비스를 노리고 이렇게 일부러 한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유료 서비스를 노리고 한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예. 이렇게 좀 시간차가 있고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는 웬만하면 장기 투자로 이렇게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수수료도 아무래도 국내 주식 투자보다는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 수익이 있다면 자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져서 총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해외 주식 양도세로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일 세율이에요. 이거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 증권사에 가입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 A 증권사에서 300만 원 수익이 났고 B 증권사에서 100만 원 손실이 있었다면 전체 손익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의 수익과 손해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게 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5월 이제 31일까지고요. 미납을 하게 되면 하루당 0.025%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이런 자진 신고를 하는 과정이 사실 좀 복잡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해외 주식 투자 시작하는 방법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